디지털 노마드다, 일주일 몇 시간 일하고 월천 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진짜 거짓말이거든요. 그 말로 이제 어떻게 현혹을 하는 거지. 진짜 이거 노가다거든요. 23만원 나오시다가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 8월부터 완전 피크를 찍었네요. 계속 1시간에 한 번씩 가서 그걸 보는. 너무 신기해. 근데 꼭 들어와 있어. 네, 안녕하세요. 닷컴스쿨 온라인 창업반 강사를 하고 있는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김태현 대표님의 온라인 창업 1기 수강생 맘다르크라고 합니다. 강의가 저희가 5월 달에 정규 강의를 진행하고 벌써 이제 3개월 정도가 됐죠. 이제 맘다르크님이 이제 아무래도 저희 1기 수강생분들 중에서 다양한 성과들을 많이 내셔서 좀 오늘 좀 시간을 저희가 좀 준비해봤는데요. 3개월 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강사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대로 직접 소싱 업체를 찾아가서 소싱을 했고, 그 제품들 상세 페이지 만들어서 판매 채널에 등록을 해서 지금 열심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했던 제품이 농산물이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한 1, 2년 동안은 계절별 농산물을 한 2-3개 정도씩 그 판매를 해보는 게 저희 단기적인 목표고. 맘다르크님도 이거 하실 때 자본금이 안 들어가시지 않았나요? 네네네. 자본금은 많이 안 들어갔던 그런 장점도 있었고, 시간은 제약받지 않았던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저 이제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이들 여름방학 기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제 뭐 할머니 집이나 이렇게 어디 가야 될 때도 있었는데, 제가 만약에 사입을 했거나 했었으면 이 묶여가지고 못 갔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 맞아요. 네, 주문이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이런 게 가장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도 오늘도 아침에 여기 근처에서 주문서 넣고 왔거든요. 그렇죠.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온라인 사업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24시간 내내 상점이 열려 있고, 그 공간의 한계가 없고, 상품도 계속 확장할 수 있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도 주문이 들어오면은 저희의 수익이 나오는 구조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 부분이 저도 굉장히 좀 매력을 느꼈거든요. 맘다르크님 같은 경우도 아이가 3자녀의 어머님이시거든요. 이제 그 상황에서 이렇게 온라인 창업을, 그리고 창업 자체를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시간적 제약이나 그리고 그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실 거란 말이죠. 저는 사는 곳이 경기도 외곽이니까 그 재취업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 전공을 다시 살려서 하긴 어려웠고, 또 그리고 아이가 아직 어리고 손이 많이 가야 되는 나이여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온라인 창업에 관심이 생겼던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실제로 해보니까 힘들었어요? 네, 힘들긴 힘들죠. 이게 그죠? 좀 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저 뭐 아직은 초보자여가지고 뭐 제가 그런 것까지 기대하지 않지만 컴퓨터만 있으면 일이 된다고는 하지만 그 외에 처리할 일도 많았고, 예, 다 생소한 일들이니까 쉽지는 않았어요. 솔직하게. 맞아요. 약간 이제 그 스트레스도 계속. 맞아요. 무슨 일이든 다 똑같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온라인 창업 그 특강을 이제 할 때 말씀드리는 게, 신청서도 받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좀 열심히 하실 분들이 왔으면 좋겠다. 이게 막 디지털 노마드다, 뭐 일주일 몇 시간 일하고 월천 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진짜 거짓말이거든요. 그 말로 이제 어떻게 현혹을 하는 거지. 진짜 이거 노가다거든요. 자본금이 적게 들어갔을 뿐이지 A부터 Z까지 정말 신경 쓸 게 많단 말이죠. 물건을 소싱하는 것부터 상세 페이지 만드는 거, 그리고 후기, 고객 관리, 뭐 거래처의 관계,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가 받는다는 거죠. 그 이유도 물건이 잘 팔려도 스트레스인 게, 경쟁사는 지속적으로 들어올 것이고, 내가 잘 팔린다고 하면은 나도 계속 새로운 상품들을 지속적으로 소싱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상품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시켜서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고민을 분명히 하게 된단 말이죠. 오프라인 창업을 할 때는 보통 이제 자본금이 1억에서 2억 정도, 적게는 5천만 원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책임감이나 이 두려움이나 불안감이 더 커요. 근데 이건 사실상 시간만 투자하는 거다 보니까 좀 쉽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포기 자체도 사실 안 되면 그만이거든요. 내 돈 까먹은 것도 없고 내 시간만 날린 거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통은 이제 쉽게 들어왔다가 쉽게 떠나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실력이 있으면은 장기적으로 좀 더 롱런하는 것 같고, 그냥 단순히 잠깐 바짝 돈을 벌었다가 여기에 심취해가지고 좀 늘어놓고 놀기 시작하면은 확 죽어버리는 게 이 온라인 창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맘다르크님 같은 경우도 이 온라인 창업하시기 전에 이쪽 일을 좀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전혀 없었어요. 전혀 몰랐고 저는 진짜 쇼핑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 제가 그게 가장 큰 고민이었거든요. 아 진짜 쇼핑을 잘 모르는 사람이고 트렌드 자체를 잘 파악을 못해 관심이 없으니까 그랬는데도 저에게도 그 길이 생기고 저한테도 관심 분야가 찾아보니까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파고들었던 것 같습니다. 소싱을 진짜 잘하세요. 그래서 저희 회사 소싱 팀장으로 들어오고 싶을 정도로 이 뭐라 해야 될까 영업력이나 그리고 적극성 그리고 어떤 도전 정신이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좀 높게 평가가 됩니다. 왜냐면은 보통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전화를 해보거나 아니면 물건이 없다 그러면 포기를 할 법한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끝까지 계속 집요하게 또 전화하고 또 거기서 물어보고 어디가 있냐라고 물어보고 해서 그 꼬리꼬리 물고 가다 보니까 공급사를 찾으신 그 노력 자체가 정말로 길은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좀 표본을 좀 보여주신 게 아닌가. 다른 분들이 제일 궁금하실 거는 그 3개월 동안 어떻게 성과가 나왔냐 정말 어떻게 좀 결과를 냈냐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주력으로 판매하시는 두 채널에서 좀 매출을 한번 좀 보고 근황을 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산을 66만 원 받으셨네요. 네, 지금 오늘 배송했는데 지금도 주문이 이 물건을 7월부터 판매하신 네, 건가요? 제가 등록한 거는 7월 한 중순? 네. 7월 달에는 대략적으로 한 75만 원 정도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조금씩 7월 6일부터 판매가 되셨구나. 하루 4개, 3개.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하나 주문받고 2개 주문받을 때는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니까. 아니 괜히 막 농가분들 귀찮게 하는 거 같으니까. 하나씩 찔끔찔끔 보내는 느낌에. 이렇게 5개, 4개 이럴 때는 한 번에 모아서 보냈어요? 제가 결제를 했어요. 몇 개씩은 제가 결제를 해서 지인분들한테 선물 드리고. 진짜요? 역시 마음이 대단하시네요. 전 그렇게까지는 안 했거든요. 그래도 첫 판매 되셨을 때 기분이 좀 어떠셨어요? 첫 판매 됐을 때 엄청 좋았죠. 신기하지 않아요? 네, 신기하지 않았어요? 이게 진짜 맞나? 그리고 이제 쿠팡 같은 경우는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며칠. 아니 맨날 보는데도 맨날 없길래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짜증나잖아요. 그죠? 네, 주문도 안 들어오는데. 근데 막 이틀 전에 주문이 들어와 있었던 거야. 쿠팡해가지고.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배송일 맞추지도 못하겠다. 막. 네,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새로운 물건을 런칭하고 첫 주문이 들어오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기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타겟으로 가졌던 그런 고객분들이 구입을 하셨을 때 진짜 내가 생각한 대로 이게 되는구나 라는 것들에 대한 이 성취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가 이제 8월이 피크인 거죠? 7, 8, 9가? 아니요.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여름? 초여름. 그러니까 5, 6, 7. 맞아요. 이게 이제 보통 4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때부터 계속 피크예요. 몇 월까지가 피크인 거예요, 이 제품은 농수산물 중에? 아직 뭐 한 해를 돌아보지 않아서 모를 수 있지만. 잘은 모르겠지만 보면 한 5, 6, 7? 날씨도 좀 더 이렇게 선선하고 이 작물에 좀 맞는 것 같아요. 이 말씀 중에 좀 인사이트를 얻은 게 농수산물 하시는 분들은 그 데이터를 확실히 좀 잘 보셔야겠네요. 예를 들어서 언제 이게 피크인지 알아야 몇 개월 전에 소싱을 해서 준비를 하고 그때부터 판매를 해야 약간 그 시기를 놓쳐가지고 소싱하면은 진짜 손가락만 빨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다 아냐라고 하면 사람분들이 많이 궁금하실 텐데 네이버 광고에서 키워드 데이터를 보시면은 다 볼 수가 있어요. 제가 하나 보여드리자면 보면은 이 호박고구 같은 경우도 9월, 10월 이때가 피크고 쭉 떨어지잖아요. 예, 물론 이때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농수산물 잘 모르는데 이때는 이때 나오는 건 이렇게 저장해 놓는 거, 저장 거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때 확 계속 여름이 쭉 고구마가 떨어졌다가 이제 8, 9월까지 좀 약하다가 10월부터 피크를. 네, 이제 이때 이 수확을 하거든요. 수확철이니까. 이때가 제일 맛이 좋은 거잖아요. 네네. 상식적으로 또 농산물이 언제 나고 자라고 이런 것들은 다 아실 거예요. 또 부모님들이 많이 아시기도 하시고 검색만 해도 잘 나오니까 가장 좋은 건 네이버 광고에서 이렇게 키워드 검색해서 연간 데이터를 보면은 이때가 피크구나, 이때가 좀 낮구나라는 것들을 인지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계속 지속적으로 볼게요. 8월 달이 매출이 가장 뛰신 거네요, 엄청. 네네네. 와, 최고 많이 판매할 때가 30개 판매된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러니까 이때 같이 이제 나왔던 게 쿠팡 매출이 좀 좋았었죠. 네. 쿠팡이 동시에 쿠팡도 한번 이야기 나온 게 같이 볼게요. 7월에는 요 정도 27만원, 23만원 나오시다가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 8월부터 완전 피크를 찍었네요. 21일. 이날이 22일이 네. 그때 이게 최고였죠. 그러네. 73만원에다가 56만원 하면은 얼마죠? 130? 130만원 일매출 나온 거네, 이때가. 이때 기분. 진짜 잠을 못 잤어요. 잠 하나도 못 자고 밤새도록 핸드폰을 보면 주문이 계속 들어있는 거예요. 핸드폰을 일부러 거실에 놓고 자는데 계속 1시간에 한 번씩 가서 그걸 보는. 몇 개 더 들어왔나? 네, 영상에 근데 꼭 들어와 있어요. 서너 개씩 꼭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밤에 새벽에 그렇게 주문하는지 처음 알았어요. 그죠. 맘다르크님은 쇼핑 안 하시니까 네, 그런 거 잘 모르시는데 새벽 2시도 오고 3시에도 하고 깜짝 놀랐어요. 남편분은 뭐라고 하셨나요? 그 이제 남편도 남편이지만 애들이 아침만 되면 엄마 몇 개 주문해. 진짜?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그 친인척들 분들이 좀 잘 사시는 분이 꼭 한 분씩은 계시잖아요. 그렇죠. 집안에 하나씩 또 있으시죠. 지난주에 만났었는데 거기 가가지고 저희 막내가 아직 6살밖에 안 됐는데 걔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부잣집이에요. 삼촌, 우리 엄마가 삼촌보다 더 부자가 될 것 같아. 지금 주문이 장난 아니야? 막내가요? 사람들 진짜 많은데 한 20명 넘게 있었는데 걔가 그러는 거야. 삼촌보다 더 부자가 될 것 같다고 지금. 네네네. 그래가지고 다 한바탕 웃었죠. 친척분들 이제 다 공개가 된 거네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걔가 그래가지고 아마 만다크님이 좀 더 잘 되면 친인척이나 또 주변 지인분들이 많이 물어보기 시작할 거예요. 얼마를 버냐, 매출이 얼마냐, 얼마 남냐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귀엽네요, 막내가. 가게 살림 엄청 도움되지 않으세요, 그래도? 확실히? 제가 이제 여유가 생기니까 좀 애새 키우는 게 경제적으로 되게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금 감이 잡히니까 좀 도움이 되죠. 여유로워지죠. 맞아요. 농장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이렇게 많이 팔리면은? 대표님이 조금 밀어주셨잖아요. 저한테 물량을 처음에 이제 좀 주셨었는데 이제 제가 예약 주문도 좀 많이 받았더니 한 번 밀어줬더니 난리가 났구나. 지금도 물량 이소가 잘 안 돼요. 이거는 농작물은. 그래서 주문 넣을 때마다 이제 두려운 거예요. 이거 오늘 없으면 어떡하지? 미치고 되는 게 몇 개일까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온라인 판매, 위탁 판매의 단점은 물량 컨트롤을 내가 할 수가 없는 게 단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맘다르크님 직접 농사를 하시면 본인이 컨트롤 가능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맘다르크님도 공급을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면 컨트롤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없잖아요. 사실 이게 단점인데 또 그에 반해 또 장점은 그 고객 정보만 넘기면은 판매를 하는 구조이다 보니까 내가 막 가서 땀 흘려서 그걸 하나씩 따고 이런 거는 안 하다 보니까 그런 장단점이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예전에 예약 주문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쌓여있는 속도가 팔릴 수록 더 빠르니까. 그리고 저희도 중국에서 물건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근데 예약 주문을 제일 많이 받을 때 한 600대 정도까지 2달을 끌고 왔어요. 그래서 진짜 그때 고객분들한테 계속 연락하고 했었는데 시작하자마자 이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예약 주문을 받으셨어요. 몇 개 정도 예약 주문을 얼마나 받으셨죠? 한 7일에서 열흘 정도 받았는데 한 300개 넘게 받았고 300개 물량을 한 번에 나가는 것도 진짜 잠을 못 자요. 그게 어떻게 다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대표님께 계속 전화드리고 이게 온라인 사업을 하다 보면은 진짜 예측할 수 없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 이슈들이 팡팡 터지거든요. 결국 사업을 잘한다는 거는 문제 해결을 잘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 해야 될까, 교과서나 뭐 책에도 있지 않은데 사건들이 막 터지다 보니까 갑자기 공급처에서 마음이 변할 수도 있고, 갑자기 누군가 신고를 할 수도 있고, 내 제품을 갑자기 리뷰를 악플을 막 여러 개 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정말 비일비재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멘탈이 나가고 막 귀찮다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포기해버리면은 사실은 나도 똑같이 다른 사람들과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고, 다른 사람들도 힘들어하겠지만 이 벽만 넘으면은 그래도 나한테 경험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좀 그게 다 자기한테 자산이 되고 또 진입장벽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또 새 아이를 키우시는 어머니이시다 보니까, 어머니는 또 강하시니까 또 그런 것들을 좀 수월하게
또 능수능란하게 잘 또 위기를 극복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고객분들도 되게 감사하다는 문자도 오고 하셨다고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하셨거든요. 네네. 그날 기다리셨던 분들이 그 통화했던 게 조금 이렇게 더 친근감을 느꼈는지 오늘 출고되었다고 문자를 보냈더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자가 막 계속 들어오는 거야. 30건이나 35건이나 정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진짜 이 수고하셨습니까가 이렇게 감동적인 말이었는지 그때 처음 알았고, 네, 그래서 되게 감사했었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만큼 돌아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좀 착하게 그리고 정말 친절하게 그 고객분들한테 이야기하고, 당연히 죄송한 일이니까 예약점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일주일 정도 열흘 정도 기다려 주셨는데 그걸 단순히 그냥 먹을 건 먹고 뭐 기다릴 건 기다려 이런 상태로 그냥 방치를 두셨더라면 아마 고객분들의 그런 피드백이 없으셨을 텐데 일일이 전화하시고 문자하고 정말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고객분들이 더 그렇게 좀 보답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느끼셔야 될 게, 농작물의 장점, 식품의 장점은 재구매거든요. 이렇게 맘나르크님이 신뢰를 주면은 그분들이 다른 상품을 사 먹을까요? 안 사 먹는단 말이죠. 이렇게 친절하게 끝까지 책임을 지는 판매자가 그 신뢰가 가다 보니까 좀 더 재구매가 나는 게 저는 식품의 가장 좀 장점인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런 농수산물이나 식품의 장점을 이렇게 한번 먹어보면은 또 그리고 또 약간 좀 농부라고 착각을 하시지 않아요? 그죠? 그죠? 직접 농사를 하냐? 그죠? 그것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렇게도 생각하시는 거예요.